반갑습니다. 저는 대진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영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학습 전략이나 또는 학습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능을 출제하는 이 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원래 수능을 어떤 식으로 출제할 거냐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6월 모의 평가나 이 9월 모의 평가의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관련된 학습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 치러진 9월 모의 평가의 출제 경향을 이 6월 모의 평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치를 때까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지문 구성 및 문항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달에 치러진 모의 평가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항 출제의 유형이나 어떤 지문 구성의 체제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얼마 후 치러지게 된 수능도 동일한 체제로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6월, 9월 모의평가의 지문 구성 그리고 이 문항의 체제와 동일한 다양한 어떤 문제집 또는 뭐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시간 안에 이 적절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시간을 안배하는 그런 연습을 이 짧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실제 수능 치는 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학습을 하면서 세워야 될 중요한 대책은 지금 현재 6월 9월 모의 평가와 동일한 지문 구성과 문항 체제를 갖추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연습. 네, 그를 통해서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세부적으로 모의평가 지문 구성을 살펴보면서 EBS 연계교재와의 연계 양상도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독서에서는 두 개 제재의 지문이 연계가 되었고 문학에서는 세 개 작품이 EBS 연계교재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뭐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제재의 직접적인 연계이기보다는 어떤 문항 출제의 아이디어 또는 문항 유형이 연계가 되는 측면이 강해서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요. 실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계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이 제재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화면에는 제재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독서와 문학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는 수능 특강, 이 아도르노의 미학관과 유리문건에 대한 두 개의 제재가 연계가 되었고 문학에서는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작품이 직접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되는 부분들의 어떤 정보 또는 내용이 EBS 연계교재와의 이 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연계 체감률을 조금 높게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BS 연계교재를 충실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연계 체감률이 높다 보니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도나 또는 지문을 읽어가는 읽기 속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EBS I 홈페이지에서 연계가 되었다고 이제 발표가 된 건 특히 이제 독서 부분에서는 이 두 개 제재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연계 교재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니 이 기술 제재도 사실은 수능 완성 이 개념 유형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검색 웹페이지의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이 간접적으로 좀 연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이 연계율이 사실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9월 모의평가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아마 수능에서도 EBS 연계교재에 대한 어떤 연계율이 조금 강조될 수 있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EBS 연계 교재에 나타나는 이제 주요 지문들 또 그리고 그 작품들을 반복적으로 또 살펴보는 것이 실제 수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두 번째 학습 대책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때 포함시켜서 연계 교재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각 영역별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독서 영역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4개 지문 17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부터 이 독서 지문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 독서 이론 제재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 독서 이론 제재를 지문으로 출제한 적은 제가 6월 모의평가 분석 때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작년 수능 때부터 처음 생긴 건 아니고 2014학년도 대수능 때부터 이 독서의 방법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지문으로 구성해서 출제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문들이 다시 작년 수능 때부터 되살아났다. 또는 이 독서의 어떤 이론적 측면을 또 작년 수능 때부터 강조하게 되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4학년도 수능과의 이제 그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는 2014학년 때에 출제됐던 것과 달리 이 독서의 어떤 방법, 태도보다는 이 지문의 정보가 독자의 읽기 능력이나 이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금 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정보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이 매튜 효과라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독자의 읽기 능력을, 이번 9월 모의 평가에서는 이 독자의 어떤 읽기 사고 과정을,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이 조금 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독자의 읽기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 독서의 방법, 이 태도를 다루고 있던 지문들과의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수능에서도 이 아마 독자의 어떤 읽기 능력, 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지문을 다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에서 이 독자의 읽기 능력이나 독서와 관련된 독자의 사고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제재의 글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서 학습을 해둔다면 실제 수능에서 조금 독서 이론 지문을 읽을 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 아마 쌓여가지고 글을 읽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독서 이론 제재가 추가됨에 따라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제재 지문의 정보가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작년 수능 때부터 드러나고 있는 이 독서 영역의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지문의 정보량이 줄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 읽기에 부담이 줄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난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으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항 해결 시 이 문항 해결 시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추론적 사고를 통해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다소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또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난도를 높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수능에서 이 추론적 독해에 대한 어떤 학습을 좀 충실히 준비를 해야 이 수능에서 추론적 사고나 추론적 이해를 요하는 문제에서 좀 덜 당황하고 이 적절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주제 통합 지문은 지금 2021학년도 대수능부터 출제되고 있는 유형으로서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기출 문항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문제의 어떤 특징이나 해결 방법 등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훈련을 해보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 영역에서도
크게 띄는 변화는 없고 갈래복합 세트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럼 이 갈래복합 세트 문항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출제하고 있는지를 기출 문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계 교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만한 작품들을 반복적으로 복습을 한다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선택 과목에서도 지난 수능과 또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체제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출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 학습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체적인 그 세부적인 그 문항 체제의 어떤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적인 문항들을 실제 문항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독서 영역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문항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작년 수능도 그렇고 역대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이 독서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문항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능까지 여러분들은 이 독서 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독서 이론이 추가됨에 따라서 이 독서 지문의 정보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 정보에 대한 세밀한 읽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큰 특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그 문장 하나 또는 어구 하나, 그 부분에서 이제 정답이 갈리는 그런 문항들이 지금 꽤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구 하나 또는 문장 한 문장을 조금 촘촘하게 또 세밀하게 체크하면서 읽는 그런 연습을 이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 좀 매우 반복적이고 중점적으로 조금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16번에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으로 보이는데요. 이 16번 문항은 기술 지문으로서 지문에 제시된 그 기술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제재의 문항은 이런 문항 유형이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혹시 수능에서도 기술 제재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이 기술 제재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 사례에 내가 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학습 대책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이 16번 문항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려웠던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정보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지문의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지문의 핵심 원리에 해당되는 그 정보들을 세밀하게 찾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인데 여기 우리 화면에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요 문장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찾았다면 요 지문에서 이 링크에 이동할 때 그 댐핑 인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값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했다면 아마 정답을 정확하게 판별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을 아마 놓쳤다면 정답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문 정보량이 줄어들면서 이 평가원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6번, 12번, 이제 14번 문제가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문 정보가 줄어들면서 이 추론적 사고와 이해를 요하는 문항이 이제 다수가 출제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이거든요. 요거는 6번은 인문 제재에서
그리고 12번은 사회제재에서, 그리고 14번은 기술제재에서 출제가 된 문항인데, 각 제재별로 최소 한 문항 이상씩 지금 추론적 이해를 요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론적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이 지문 정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정보의 처리를 바탕으로 사실적 이해를 요구하던 문항은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론적 이해 문항이 이제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수능에서도 이 추론적 사고나 이해를 요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의 핵심 정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이 문항에서 추론적 이해를 요하는 그 지문의 정보 앞뒤 맥락을 살펴서 이 선택지에서 제시된 진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연습을 아마 여러 이 연계 교재의 문항들을 통해서 좀 반복적으로 그 추론적 이해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공부를 해둔다면 수능에서도 매우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또 세밀한 읽기를 요구하는 건 지금 문학 작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 문학 작품에서는 34번과 같이 외적 정보와 그 제시된 작품 정보 간의 대응을 묻는 문제는 예년기 수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문항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문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그 보기 정보와 작품 간의 어떤 대응을 통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이런 문항에서도 이 작품의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세밀한 읽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저는 특징으로 보였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34번 문항을 풀 때 굉장히 그 곤란함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저도 지금 화면으로 제시를 해놨는데, 특히 이게 보기의 내용 중에 이 5번의 선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작품의 둘째 줄에 나타나 있는 이 벗을 불러라는 식구를 찾아야지 이 5번의 선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벗을 불러라는 요 식구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꼼꼼하게 이 작품의 내용을 천천히 아마 읽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찾지 못하고 전체적인 부분만 대충 읽고 아마 지나갔다면 이 34번 문항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문학 작품도 독서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점이 매우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화법과 작문은 전체적인 유형은 크게 동일한데, 이제 기본 유형을 살짝 변형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데, 그 특징을 보이는 문항이 41번 문항입니다. 41번 문항은 전통적으로는 화법이나 작문에서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을 선지해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전통적으로 출제되었던 문항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설문조사 자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문에서 언급하고, 문항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추론하도록 한 점이 조금 기존 출제되었던 문항들과 달라진 또는 달라졌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철저하게 익히고 있다면, 문제 유형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어렵지 않게 문항은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기본적으로 출제되었던 이런 유형들이 우리 수능에서도 조금 모양은 달리해서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언어와 매체에서 이번 37번 문항이 학생들을 조금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나 문법 지식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이외에도 기본적인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문항을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다 보면 문법 지식이나 또는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암기하고 외우는 그런 수준의 어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기본적인 어휘들 그리고 단어들에 대한 이 학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이 37번과 같은 문항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기본적 어휘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굉장히 충실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독서 영역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래도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독서 영역에 주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위권 학생들은 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독서 영역에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뭐 지문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세밀한 읽기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를 요하는 문항들에 대한 문제풀이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두고 반복적인 연습을 한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더욱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중기권 학생들은 대체로 지문을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읽는 연습 그리고 지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뭐 사설 교재보다는 EBS 연계 교재를 중점적으로 두고 또 뭐 저는 이미 EBS 연계 교재를 다 읽었다 또는 다 풀었다 하는 친구들도 좀 반복적으로 그 연계 교재의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능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연계 교재의 연계율이 지금 조금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한 연계 교재의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또 지문을 읽는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위권 학생들은 EBS 연계 교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적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독해력이 바탕이 되는 어휘력 학습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계 교재에 수록된 독서 지문이나 이 문학 작품의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뭐 주제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정리하거나 또는 뭐 EBS I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이 9월 모의평가나 6월 모의평가의 이 출제 경향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그 특징들에 해당되는 설명과 관련해서 어떤 학습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보완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 학습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상 학습 대책 관련한 팁을 전달해 드리는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